병사든 학생이든 퍼주기. 이러다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교육과 국방 분야의 경직성 비용 확대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장학금. 한번 이거 나가면 못 줄이거든요. 국가장학금이 4조 7,200억 원에서 5조 3,1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뭐 국가장학금을 늘려서 인재를 많이 키운다. 진짜 좋은 이야기예요. 네,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소득 자산 기준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9번 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것을 보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국가에서 장학금을 대주는 것은 이게 취약계층에게 대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간에 있는 사람도 돌려준다는, 부자도 준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이게 맞나요? 글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포퓰리즘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소득 자산 구간 중에 9번째 구간까지도 국가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기가 차고 진짜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지금 예산에는요 엄청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병사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 월급도 이제 곧 200만 원이 됩니다. 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조 2,700억 원의 병사 봉급에 대한 예산 비용이 3조 7,700억 원까지 늡니다. 장난 아니게 늘죠. 이게 군인들이 18개월 복무하나요? 저 때만 하더라도 30개월 복무를 했거든요. 그때 병장 월급이 제가 5,8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제대할 때는 저는 일반 하사였거든요. 일반 하사여서 13,500원인가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 야, 이게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방의 의무 맞나요? 이제는 돈 벌러 군대 간다 이런 얘기도 들겠어요. 200만 원씩 나오면요. 저는 이렇게 포퓰리즘이 병사 월급에까지 이렇게 성하면 결국 말입니다.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경직성 예산, 이게 경직성 예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예산을 말하거든요. 이 예산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무 지출이 54%가 되는 와중에 이 경직성 예산 지출액이 여러분 13.4%예요. 91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될까요?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맞추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67.4%입니다. 경직성 예산,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 67.4%예요. 그러면 재량 지출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줄어듭니다. 32.6%로 줄어들었어요. 220조 7천억 원. 여러분 재량 지출액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대통령의 권한도 좋죠. 권한도 커지고. 그렇지만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재량 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다가 대통령 뜻대로 그 정부, 뭐 윤석열 정부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면 문재인 정부, 그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철학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 지출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그런 재량권이 없어지는 거고, 더 심각한 것은요. 과연 위기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677조 4천억 원이면 여러분 이게 2017년에 400조에 400조. 400조 5천억 원이 지금은 677조 4천억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돈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보시다시피. 나라가 큰일 날 만큼 풀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포퓰리즘이라는 건 저는 결국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 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예, 저는 굉장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추가 경정 예상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내서 투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내서 투자하면요. 나라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나라 부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8월까지가 중앙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가 채무 1163조예요. 그걸 넘었어요. 1167조 3천억 원.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나라 망해먹는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망해먹어요. 왜 망해먹느냐. 뭐 돈을 써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물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쓸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량 지출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50.6%, 2020년에 54%였어요. 2021년에 53.4%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법제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법제화. 법제화를 많이 시키면서 윤석열 정부가 손도 못 대고 그냥 의무지출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재량 지출이나 이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무 지출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솔직히 박살난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량 지출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순재량 지출은 더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7년이면 의무 지출이 56.4% 그리고 재량 지출이 43.9%. 재량 지출 안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직성 예산도 있거든요. 경직성 예산을 빼면 이거 말입니다. 30%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부채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요? 우리나라 부채 1년에 이자만 22조 가까이 되잖아요. 22조. 22조예요. 그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악어 입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재무 구조 결국은 이 악어 입이 콱 닫히는 순간 시장은 굉장한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부채가 많아지면 우리나라는요 가진 자산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석유라도 펑펑 놔주고 석탄이라도 많이 나고 뭐 우라늄이라도 엄청나게 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하죠.